안녕하세요. D데스크 2부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디터. 저는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이제 아마 이쪽에서 이제 아시는 분은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네. 네, 특히 또 최근에 대외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직 인근 얼굴을 잘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팬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생긴 외모와 더불어 그럼요. 네. 젊은 뛰어난 말빨과 함께. 능력까지. 예, 아유, 와, 훈남 등장. 예. 자, 이제 저희 보시는 분들이 저희 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네. 훈남 등장. 헉 훈남 등장이래. 저런 야. 리액션 처음인데요. 네, 훈남 뭐까지 나왔습니다. 내부자 아닌가? 아니에요. 저분은 내부자가 아니에요. 네. 저희가 내부자들 아이디를 다 정리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저분은 네. 아니에요. 다음에 내부자 오면 딱 내부자로 말씀드릴게요. 저 훈남 점점점 한 분은 내부자예요. 저분은 내부자인데. 에리카님 오셨네. 야, 역시 어우, 오늘 게스트분이. 네. 오늘 저희 첫 번째 저희 초대 손님이셨거든요. 에리카. 강 대표님이.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그래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예. 긴장을 푸시고. 예. 네. 일단 이제 근데 저희가 지금 소개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소송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했네요. 네. 예, 저희가 지금 모신 손님은 이준혜 고박스 대표님이시고요. 네. 예,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고박스로 운영하고 있는 고박스. 저희 네, 이렇게 고박스. 하지만 만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셨어가지고. TV의 예. 대표 이준행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원래 대외 활동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성격인데 올해 네. 그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맞아요. 예. 잘생기셨다는 반응이 아주 그냥. 오늘 저희 댓글창 잠깐 가려고 할까요? 예. 방송 진행에 에러가 많네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흥분했어요. 네. 지금. 저희 리허설 할 때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진행이. 어, 리허설 할 때 댓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맨날 정장 입은 모습만 보다 이렇게 맨투맨 입은 모습 보니까 잘생기셨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하시고 너무 부끄러워하셔서. 정장이 안 어울리셨나 보죠? 지금이 좀 더 낫다. 네, 지금 그런 거로 정리를. 이런 캐주얼한 네. 모습을 좋아하시네요. 원래 이런 거를 항상 입고 나가고 싶었는데 네네. 오늘 처음으로 입고. 제지 안 당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예. 자주 입고 다니세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회사에서는 항상 이런 것만 입고 다녀요. 진짜요? 여름에도 그렇고. 네. 옷도 맨투맨으로 해서 잘 토론회 만드신 것 이런 데 같은데. 가시면 이런 거. 토론회에서 이렇게 못하죠. 저희도 사실 그 블록체인 미디어라고 할까요? 블록체인 네. 서비스라는 이런 트렌드에 걸맞게 네. 저희도 좀 캐주얼하게. 굿즈를 굿즈. 저희도 후드티가 있습니다. 네. 후드티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저는 전에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 블록 컨퍼런스 토론회에서 이제 모더레이터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입고 했어요. 여기 티스트립니다. 이렇게 편하게요. 네. 그때 허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어필하시면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질문 첫 번 하나밖에 안 나갔는데 지금 반응이 너무 핫해갖고. 그 정장 입었을 때는 샤프해 보이고 지금은 되게 동안으로 젊어 보인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매력이 넘치신다. 여러 가지 매력이. 방송 메이크업 안 하고 왔습니다. 예. 방송 메이크업 안 한 상태의 지금 그 쌩얼. 고박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 그만하고 다음 질문으로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하시는 만큼 블록체인 업계에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오시게 된 계기나 이런 고박스를 처음 하시게 된 동기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길게 얘기할 건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좀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냥 비트코인을 만났고 한번 들어오면 이게 나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네. 하다가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안 하기가 좀 까리해졌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고팍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트림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금융 인프라, 그 블록체인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문제에 그 2015년부터 그냥 계속 집중을 해왔고 맨 처음에 이제 페이먼트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를 우리가 하든지 뭐 좀 지분 투자를 하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이제 지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회사들 중 외국 회사 하나는 뭐 해킹을 당하고 뭐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있어서 이제 결국은 그냥 그러다가 이제 빅피넥스가 해킹을 네. 한번 당했었거든요. 네. 2016년 여름에. 그래서 그때 그냥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구나. 저희가 뭐 빅피넥스에 지분 투자할 규모는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거래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팀원들 설득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똑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작하는 것들. 처음 했던 일도 그냥 일관되게 그냥. 네. 그게 그럼 2016년인 거죠. 거래소를 만든 거는. 그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2015년에 이제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2016년 초반까지는 저희 그 페이먼트 서비스 인프라 이거 만드는 데에 개발을 다 마친 게 이제 2016년 4월 달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조금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다음 단계는 거래소일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단계에 우리가 이거를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하다가 직접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게 이제 2016년 8월이고 실제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건 2016년 10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작은 회사고 이제 소자본으로 시작한 이제 스타트업 그때만 해도 완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근데 또 제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결국 출시를 하게 된 거는 2017년 11월 달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2017년 11월이면은 1년 다 넘었습니다. 1년 반. 1년 1개월. 그죠. 예, 1년 1개월. 저번 달에 1주년이셨겠네요. 예. 1주년 혹시 무슨 행사 하셨습니까? 뭐 내부에서 조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외부에다가 이렇게 팍 뿌리셔야죠. 저희 다 같이 초대해 저희가 1주년이 됐습니다. 네. 저희 1주년 행사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꼭 초대해 주시고 저희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셔야 돼요. 네. 열심히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객님. 예, 1주년 굿즈 많이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예. 네, 이게 기왕 나오셨으니까 아마 2017년 11월에 이제 여러 해킹 사례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거래소를 만드셨는데 이제 2017년 11월에 만드셨으면은 국내에서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한 몇 번째 정도라고 좀 알 수 있어요? 완전 늦었죠. 저희는 완전히 후발주자고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웨이브를 탔어야 되는 시기인데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웨이브의 정말 잘 됐을 때는 작년 초 그쵸. 그때쯤이었었는데. 근데 원래 근데 또 이게 좀 인원들 구성 자체가 또 이렇게 막 이런 좀 저는 사실 개발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스탠다드를 맞추지 못하면 출시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보안도 일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A, B, C, D 준비가 안 되면 출시를 못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리고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서비스를 제대로 경험해 본 인력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1주년 지나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그래도 여러 활동하시고 많은 얘기들 하시고 하는데 다른 거래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코팍스의 장점이다. 네, 이게 딱 낫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냥 좀 장기적 관점을 갖고 롱텀으로 좀 어떤 기술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영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단기적인 어떤 그런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저희 브랜드랑 그다음에 산업 전체에 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사실은 뭐 객관적이기 힘든 것 같고요. 그럼 좀 네. 투자자 네. 입장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래소라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포장을 드리려고 시작은 똑같답니다. 제가 포장해드리려고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닌가요? 꼭 그러진 않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그런 면이 조금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아마 이제 네. 이준행 대표님이 본인 입으로 말씀하기가 조금 이제 부끄러우기도 하고 매력으로 그러실 다가갈 것 수 같은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에 한 번 이준행 대표님하고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었죠. 있었을 때. 근데 코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이제 하락장에서는 좀 뭐랄까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좀 크게 드러나 보이진 않는데 올해 초만 해도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진리카를 이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상장한 상장을 곳이 했어요. 코박스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본인만의 기술에 대한 이 코박스만의 블록체인 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뭐 공동체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을 갖고 있으시고 그 생각에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거래소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교류를 하게 하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하신다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올 초에 이제 한창 스테이밋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을 때 스테이밋과의 같은 협력도 많이 하고 있으시기도 하셨었고 그런 부분이 좀 코박스의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들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아니 사실 뭐 각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상장 이슈라는 게 특히나 점점 더 얘기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상장에 대한 권한을 뭐 커뮤니티 이양한다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코박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사서 다른 마이너한 거래소로 알트코인 사러 가곤 합니다. 예, 충실히 잘 이용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말하다가 타이밍 확 놓쳐버렸네. 거래 진리카. 예. 스테미도 그렇고 상장 이슈 얘기하다고 했었죠. 예.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또 그리고 여기에서 정보 비대칭성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제 사업자와 뭐 투자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얘기하는데 근데 정보 비대칭성은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잘하시는 분과 많은 걸 경험해본 이런 분들에게 맡기는 게 좀 더 현명하고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예. 무조건 정보 비대칭성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내가 아는 걸 나도 알아야 되고 내가 아는 걸 너도 알아야 돼. 이거는 효율성을 정말 떨어뜨리고 그 중간에 그 정보 소통 비용만을 증가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의 노하우나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확실하게 딱 엣지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만으로 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코박스가 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상장 얘기 나오니까 막간 PR인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상장 수수료를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름 어떤 좀 투명하게 하고 좀 오해받지 않으려는 것도 그렇고 최대한 페어하게 하려는 원칙은 나름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나라는 자화자찬을 잠깐 막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저거 아니요. 좋은데요. 적절한 자화자찬. 상장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페어한 코박스. 근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받으시게 되면은 비용이 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게 사실 상장 수수료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수수료 상장 피라고 하는데 상장 수수료인 거죠. 그러니까 상장에 필요한 상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상장 수수료라고 이렇게 인식을 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상장 수수료 하면은 다 상장 대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그렇진 않은 거고 상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 올리는 코인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이기도 하고 증권 시장이나 증권 거래소에 보면은 정말 상장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그 증권거래소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10억을 넘어갑니다. 네, 몇십억을 이렇게 넘어가고 뭐 증권사 뭐 몇 군데 끼고 하면은 훨씬 훌쩍 그걸 넘어가는 그런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받아들이고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정말 곱박스가 인터넷진흥원 보안 인증도 제일 처음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네. 곱박스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분들이 받았는데 대표님에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상장비를 말하는 거네요. 직원분들이 직원분들은 받았지만 이제 대표님한테까지 전달이 안 된. 수수료니까 비용이니까. 음모론. 예. 음모론이. 저희가 근데 그 위원회로 네. 운영이 돼가지고 직원 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 사람들이 그 결정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구조적으로 되게 힘들 것 같고 네. 곱박스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운영 대책. 일단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셜세이브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주시네요. 저 질문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곱박스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운영 대책이 있을까? 사실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좀 이게 무대책할 수도 있는데 좀 무대책 좀 뭐 이러면 너무 무책임하다고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신. 왜냐면은 저희는 사실은 이게 거래량이라는 게 인공적으로 늘리면은 좀 가짜인 것 같아요. 거래량을 위한 거래량은 요즘에 얘기가 많죠. 호가창은 꽉 차 있는 게 좋아요. 네. 호가창이 꽉 차 있어야지 그게 유동성으로 이게 다 치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의 어떤 좋은 거래소의 기능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거래 효율성인 거고, 거래 효율성은 결과적으로는 가격 발견이 제일 용이해야 되고 유동성이 풍부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아무래도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저희가 되게 약한 부분인데요.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캐치22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우리가 좀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롱텀 운영 원칙이랑 안 맞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가 되게 좋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거를 딱 이것만 하자니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좀 잘 안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자를 그냥 원칙을 지키기로 선택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지금 단기적인 저희 매트릭 자체 거래량 자체를 크게 놓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시장이 좀 신뢰를 회복하고 이게 다시 투자할 만한 것이다. 장이 좀 회복이 되면 라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 뭐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랑 이제 협업을 통해서 좀 이걸 유기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정도인데, 사실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증권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래량이 높아지려면 그 거래량이 높아지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많아졌을 때 호가가 많아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의미가 없는 거래량은 뭔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노이즈를 일으킬 가능성도 좀 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거래량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마이닝 토큰이 나온 것도 아닌가. 마이닝 토큰도 어찌 보면 그 거래량 이런 쪽에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편향성이라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웃으시라고 하니까 웃으셨죠 지금? 웃으라고 지금.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시장을 편향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마 마켓 메이킹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건데 예.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는 이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왜곡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량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 뭐 마켓 메이킹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뭐 특정 업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별한 구조를 원하거든요. 네. 근데 그 구조는 제가 볼 때 좀 위험하죠. 예. 그럼 이제 근데 그 구조를 못하게 해버리면은 근데 그런 마켓 메이커들이 참여를 할 유인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존재를 하고 마이닝 토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마이닝 토큰은 사실은 제가 이거를 뭐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일단 마이닝 토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전에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나요? 네, 근데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운영 방침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증권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이닝 토큰이. 아 배당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공모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 자체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자체가 특히 뭐 우리 뭐 고팍스닷컴 같은 외국인들 들어오는 한국 어떤 그 법 주리스딕션에서 밖에 있는 거래소 같은 데서는 이거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동시에 이게 비용 구조가 막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거래소가 생각보다 이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운영 비용이라든지 좀 설비라든지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적어도 어떤 분기점을 넘기기 시점 그 이후 이전까지는. 근데 이거를 거래량을 만들어주는 주체들한테 좀 과대배상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저희 어떤 그런 운영 경제성에서는 이게 그 감당하기는 좀 어려워 보였어요. 근데 또 어떤 개념들이 또 진보를 할지 어떤 게 나올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장담할 수 없고 잘 모르니까 어떤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어떤 이건 나쁘다 좋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아이템은 아니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얘기가 계속 댓글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민감한 이야기. 말씀은 좋은데 민감한 얘기 나오는 것이 계속 얘기해야겠네요. 그리고 신뢰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것도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번갈아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저희가 준비한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 댓글로 물어보신 것도 같이 얘기하는. 일단은 저희가 좀 얘기한 거에서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커스터디 서비스 내놓으셨잖아요. 이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게 이제 사실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실제 시제라기보다는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쪽만 이렇게 거래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낯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게 뭐 어쩔 때 좋은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스크라는 그 커스터디 솔루션 및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좀 제한적으로 좀 공공기관들 위주로 어떤 무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분산, 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뭐 이런 키워드에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좋아하는 키워드에는 딱 대척점에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 중앙에서 암호화폐를 관리, 보관해주고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결제를 해주고 청산을 해주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거를 보내주는. 그리고 이제 그 대사를 해서 맞춰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냥. 근데 이 서비스의 어떤 핵심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적인 보안, 하드웨어적인 보안, 그리고 이거를 아우르는 어떤 운영 프로세스 플러스 이제 그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오차가 있지 않게끔 그 좀 잘 트래킹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UX 뭐 이 정도가 일단 핵심 역량, 기술적인 어떤 역량이고요.
이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 배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뭐 경찰이나 뭐 이런 다양한 수사기관들이 압수한 코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얻다가 뭐 보관해야 될지 되게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필요했다는 게 어디에 필요했다는 그런 경찰이나 수사기관들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일단 네. 필요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일단 명확한 수요가 일단 있었고 그리고 이게 그냥 크게 업계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거래 인프라와 예치 인프라가 실제 분리가 되는 형태로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해상충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을 보관하고 이것들을 대사하고 이것들을 이제 청산할 수 있는 기관이랑 이제 요거를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청산소의 정산소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청산소와 정산소가 이게 합쳐져 있는 경우에는 이걸 갖고 사실 좀 장난을 칠 수 있는 소지들 위험들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것들을 이렇게 너무 이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거래소의 경우도 거래소가 너무 중앙화돼 있고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어떡하냐 여기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런 정보 비대칭성에서 굉장히 큰 우위를 가지면서 이제 이해상충을 고객이랑 가지면서 자기들한테 응당하게 받아야 될 어떤 수익 이상의 것들을 고객이 가져야 될 것들을 갈취하는 데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비롯이 되는 건데 구조적으로 암호화폐 경우에도 물론 실제로 앱이 나와서 이걸 사용할 때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 이제 특히 큰 기관들이라든지 투자라든지 트레이딩을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암호화폐를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예치와 거래가 분리가 되는 그런 구조가 보다 안전하고 보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만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금융에서는 사실 어차피 일반화돼 있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고 커스터디 같은 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거래하고 이런 데 있어서 담보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을 이제 기술로 보는 분들이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첨단 기술로 보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양쪽에서 이제 조금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잠깐 언급하신 정말 커스터디야말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둘 다죠.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건 기술이지만 암호화폐라는 거는 블록체인을 돌리는 연료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이건 금융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한 부분인데 그렇죠. 적어도 이게 금융처럼 이거를 다뤄야 되는 금융 인프라가 이게 또 어느 정도 성숙해야지만 이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안정될 수 있고 암호화폐 생태계가 안정돼야지 블록체인 자체도 물론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확장성 문제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이 실제적으로 이 뭐 인터넷에 이 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국가와 같은 뭔가 어떤 이런 이 경제 공동체가 또 이게 번영하고 더 성장하려면은 이런 금융적인 금융 인프라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가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이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2기가 꾸려졌는데 거기에 이제 표철민 대표와 한 분이 또 블록체인 쪽에 한 분이 더 하셨죠. 김영준 교수님인가? 어쨌든 블록체인 쪽에서 좀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 가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딱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성격이고 여기에 맞춰서 정부 쪽에서 좀 이런 입장을 참 반영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뭐랄까 규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산업진흥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을 잘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정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 간의 입장을 잘 이렇게 뭐랄까 중심을 가지고 네. 조율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한데 맞아요.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국무조정 국무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 못해서 지금 이런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든 새로 나온 국무조정실이든 이런 부분을 좀 중심을 가지고 잘 조율을 해서 좀 뭐랄까 성과가 좀 나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뭐 어떤 거예요? 저는 네. 뭐 일단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 어차피 업자니까 업자 입장에서 네. 뭐 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정말 잘 돼야죠.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이기도 하고요. 네. 네. 업자기도 하고요. 네. 지금 완전 저는 사실상 올인한 사람인데 네. 블록체인에다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많은 활동하고 있으신 걸로 네. 말씀 듣고 있기도 하고요. 네,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고박스가 코인 거래소계의 선비라고 하던데 회원 유치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저런. 그쵸. 티어스를 많이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저희도 사실은 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회원 유치 정말 중요하죠, 진짜. 네. 아직은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역량이라는 거는 어찌 생각해 보면은 뭐랄까 그러니까 투자 또는 내지 회사 내 자원. 그러니까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 세상인 이상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뭐 인심이 나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려면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하고 근데 또 무작정 투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주판을 잘 이렇게 계산해 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네. 예,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객단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런 이야기는 평소에도 조금 들으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정말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일단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고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네. 제가 쓰는 걸 어떻게 또 아시고. 아까 말씀하신 얘기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까 얘기한 것과 연장선인데 스텔라 루멘도 국내 처음 상장을 하셨나요? 예. 역시. 그래서 이제 안목은 좋다 이런 말씀들을. 그게 사실은 네. 이거는 스토리가 좀 있는 게 저희가 원래 페이먼트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을 많이 봤었고요. 예, 예. 보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거기 프로토콜 만든 분이 저희 CTO가 나온 대학교의 스탠포드 교수신데 네. 저희 CTO가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 교수님이셨고 근데 또 그분이 저랑 같은 학부에서 같은 하우스 출신이셨고 그러다가 어떻게 어떤 컨퍼런스 그래서 그분이랑 연락을 하고 한번 저희 옛날에 조그만 오피스 있을 때 찾아오신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 젯 맥켈럽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전에 좀 교류가 있었었어요 계속. 그래서 제일 먼저 상장시킨 거는 저희 알트코인 중에 제일 먼저 상장시킨 게 스텔라인데 그건 저희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케이스였죠.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네요. 역시 어쨌든 그래도 여러 가지 백 히스토리가 있지만은 안목은 좋다는 거. 안목은 탁월하다는 걸로. 그 부분만 캐치하시면 돼요. 안목이 좋다는 거. 어쨌든 코박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상장을 리스트에 올린 그 프로젝트들은 지금도 계속 거론이 되고 좀 굉장히 뭐 주류로 자리 잡은 다른 거래소도 많이 거래를 하는 그렇게 됐죠 보면은 그리고 이 블록체인 업계에 뭐랄까 시사점을 주는 코인도 많고 보면은 뭐 질리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참 장점인 것 같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군요. 다행입니다. 역시 보는 눈은 다 똑같네요. 그리고 이 질문 저희 맨 마지막에 쓰는 질문인데 마지막에 할까요? 네, 저희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네. 기습 질문. 대표님은 거래소 고팍스만 쓰시나요?라고 하는데요. 저 거래소를 안 써요. 네? 그러세요? 지금 사실은 네. 고팍스 나올 커스터디로 설마. 일단 저희 일단 사실 이게 선비 이미지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임원들이랑 주주들은 아예 거래를 못 하게 해놨고요. 아예 막아놨나요? 네, 근데 그 전에 사실 딴 거래소에 있던 것들 원래는 그냥 빚고 지갑에다가 제가
이게 아까 그 본인이 소유한 암호화폐는 얼마나 이 질문이랑 유진이랑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고 어떡합니까? 죄송해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게 예. 거의 하자마자 거의 얼마 후에 창업을 네. 하게 돼가지고 예. 암호화폐에 투자할 돈은 많이 없었고 지금도 얼마 많이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믿으실지 네.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네네. 네. 거래소 나오기 전에 정신이 완전히 없기 전에 2017년 1월 달에는 한번 이제 트레이딩을 한번 했었고요. 네. 2017년. 2017년 네. 1월 달에 한번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막 중국 거래소 닫는다 뭔다 했을 때.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빅코에다 그냥 보관해 놓고 그냥 혼자서 갖고 있다가 이제 그 거래소 생긴 다음에는 뭐 트레이딩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선비임이 그래서 얼마나 갖고 계신지 아직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래요? 정말 얼마 없어요. 예. 정말 얼마 없습니다. 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나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암호화폐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춘향아? 예, 무시하겠습니다. 선비임이지. 정말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으셨네요. 예, 무시해 주시고요. 네. 그분들이 암호화폐 쪽에서 활동을 하시지만 암호화폐 쪽에서 이렇게 무슨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를 새롭게 하실 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암호화폐를 다 현금화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현금화 몇 번 했죠. 네. 빚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게 뭐 사업하고 이러다 보면은 네. 가지고 이렇게 있을 여유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일찍 들어갔으면은 더 네. 일찍 들어가서 제가 마이닝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형태가 네. 그때도 꽤 비쌌거든요. 2014년도 말에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때도 한번 지금이랑 비슷하게 네. 폭락장이 이렇게 쫙 있었던 때였거든요. 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가지고 있으시면은 뭐 좋으셨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은 장점. 현금화가 더 오히려. 그렇죠. 예, 참 그렇습니다. 긴 사이클에 비춰보면은 이 흥망성쇠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런 게 있죠. 네. 예. 고박스 멘토멘티 받고 싶다는 얘기 있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대표님이 말씀에 신뢰감이 높아져서 앞으로 이제 고박스로 돌아갈 의향이 또 생겼다는. 예, 그런 말씀. 고객님 한 분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네.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가는 경우가 네. 별로 없었었는데. 그럼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1부고 끝나고요. 내년에 2부로 새롭게 찾아뵙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뭐 커스텀 얘기 됐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꼭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네. 지금 그 핀테크 산업협회의 블록체인 분과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분과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과장으로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좀 어느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제가 분과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거는 그냥 아주 제일 기초적인 거 할 수 있는 것만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 포커스를 했었고요. 그냥 첫 번째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제 좀 대화 채널 여는 거. 그러니까 대화 채널 여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어디와의 대화 채널. 그 정부건, 의회건 이제 필요한 그들도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정부도 큰 이해 당사자인데. 거기 정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대화 채널 형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던 게 첫 번째 포커스고 그리고 두 번째 포커스는 이게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나라들 어떤 의회라든지 다른 나라 정부들이랑 이제 얘기를 그 매일경제도 그때 같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거 여는 것들 이제 좀 글로벌하게 좀 대화 채널을 여는 거, 그 좀 대화를 시작하는 거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되게 할 수 있는 건데 하면 좋은 건데 그 좀 하기 어려웠던 예를 들면은 뭐 범죄자들이 썼던 블랙리스트 월렛 어드레스를 월렛 주소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래소들끼리 공유하는 거라든지 되게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중위는 모아졌었는데 이제 그 유권 해석을 이제 냈었어요. 이것도 뭐 개인 정보로 그러니까 월렛을 해시값 월렛의 해시값조차도 이게 뭐 개인 정보로 간주될 수가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있는 회원사가 있어서 유권 해석도 넣었는데 이제 조금 약간 좀 애매하게 와가지고 좀 왔다 갔다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그 논의가 이제 진행까지는 됐었던 거예요? 추진이 다 됐고요. 지금 그 유권 해석 받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해도 된다라고 하면 사실 바로 진행하면은 딱 되는 상황. 이런 부분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들도 뭐 계속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그 POV 맞아요. 그런 경우에 리더스캔에서 이제 계속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거래소분들끼리 어쨌든지 뭐 정부기관까지 같이 협력을 해서 잘 커버가 된다면 그런 일을 좀 사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대화 채널 얘기하셨는데 사실 대화 채널을 갖추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잖아요. 결국은 대화 채널을 잘 이제 못 갖춰서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었던 거로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런 대화 채널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올 여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을 넘어오는 과정에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어느 정도 결실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거래소 7개 거래소가 모여가지고 이제 그 성명을 내놓으셨던 거예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얘기들 발표를 하셨었죠.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금융신기획단장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좀 되게 의미 깊다고 생각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금융이나 금감원이나 이쪽에서 다 상황 지켜보고 다 이제 연구 리서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금융위에서는 금융혁신기획단장 이분이 이제 어찌 보면 그 핵개론을 가지고 끌어나가야 하실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찌 보면 나와서 거래소 분들과 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뭐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그 금융혁신기획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전달해 주셔도 좀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뭐 사실 거기 인싸라 그러죠. 인싸예요. 인싸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서 뭐 아싸여도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바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보통 우리나라 보면은 뭐 공무원, 정치인 욕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고 개 중에 이제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가장 스무드하게 잘 실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개 중에는 뭐 절대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두 개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이해의 깊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느낌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암호화폐는 다 뭐 사기야, 뭐 바다 이야기야, 뭐 이런 나쁜 거야 이런 담론에서 그 안에서도 이제 이게 굉장히 좋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꽤 커지고 그 안에서 어쨌든 이런 대화 채널들이 형성되고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기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국내에서 취재를 한 기사들이건 아니면 외국에서 취재를 한 것들이건 이것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포지션을 갖고 있던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꾸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금 이쪽에서 가는 트렌드들은 꽤 좀 명확하잖아요. 굉장히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낙관적이시라고 합니다.
이제 댓글이 질문이 되게 오늘 정말 많으세요. 많이 올라와요. 네. 역시 근데 고팍스 사람 많고 볼륨만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 오늘 방송분이 좋은 거래소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말씀 하시네요. 오늘 아르고 첫 상장. 맞아요. 바로 첫 축하드립니다. 상장. 마침 또 오늘 저희 예. 방송하는 날. 그죠? 그렇네요. 예. 네. 아르고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도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기획이 네. 있고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블로커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꽤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네요. 네. 그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고팍스를 통해서 처음 거래가 되는 것도 그 자체도 또 네. 의미가 큰 것 같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사람 많고 볼륨만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르고가 사람이라든지 이용자분을 좀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상장 프로세스 네네. 때 제가 완전 다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아르고분 응원드립니다. 네. 예. 대표님 잘 모르시겠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네네.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거에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세대 코인. 저건 아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르고가 이제 4세대 코인이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모르겠다. 말씀하시고 3세대도 저번에 여기서 말한 3세대는 아마 이오스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죠? 네. 예, 이오스 그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인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처음 쓰시는 것 같은데 고팍스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뭐예요? 하는 처음 보는 닉네임이에요. 네. 저희는 철학적인 질문을 그냥 이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회사가 결국 그냥 일하는 데잖아요. 근데 그럼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결국은 저희 미션인데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처음부터 시종일관 블록체인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좋은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일에 저희는 시종일관 그냥 계속 그 일만 해왔었고요. 그 맥락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어디까지 뭐를 지향하느냐가 이제 비전일 텐데 저희가 저희 비전에는 사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들 이해 당사자이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한테 어쨌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좋은 혁신을 리딩을 해야지 이게 좀 다들 좋은 거고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리딩이라는 것도 키워드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키워드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게 되게 인터넷 같은 거죠. 되게 자유주의적인 거잖아요.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이 인터넷이라는 나라에서 인터넷이 자기 마음대로 발행하는 그런 화폐고 자기 마음대로 결성된 어떤 경제 공동체에 자기 마음대로 이게 돌아가는 그런 그야말로 자유주의적인 건데 자유라는 것과 사실은 잘 되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그리스 민주주의 같은 경우도 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은 막 무슨 뭐 페루나 아르헨티나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게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어떤 자유주의의 힘 이런 보다 조금 더 민주적인 원칙들이 녹여져 있는 이런 자유주의적 성향의 기술이 좋게 쓰여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업자들이 그 안에 있는 리더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혁신을 사회적 책임 있는 방식으로 리딩하자 약간 이런 거 자체가 좀 비전입니다. 너무 말이 길었네요. 정의를 하자면 그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정신을 가지고 좀 리딩을 하는 산업을 리딩을 하는 그게 일단 저희 비전인데 뭐 사실 저희가 거래량 부분에서는 리딩은 아직 했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사회적 책임 그래도 그런 의식을 갖고는 리딩을 하고 계시다는 그래도 나름 이제 어떤 운영 표준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제시를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다는 데 나온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표준 얘기.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자, 이제 사업도 잘해야죠. 아르고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네요. 아르고 상장 이벤트가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잠깐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잠깐 제가 다른 일을 봤는데 아르고가 오늘 첫 상장했는데 이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상장했을 때 오늘 상장 관련 이벤트들은 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예를 들면은 뭐 곱박스에서 마켓 누적 거래량 상위 5분한테 30만 아르고를 지급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고 순 구매량이 700 아르고 이상인 분들 1000분에게 700 아르고를 지급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곱박스 홈페이지 가셔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네. 질문 중에 이제 글로벌로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곱박스닷컴이 이제 곱박스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사이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곱박스닷컴은 네. 그 국내 유저들은 사용을 못하고 네네. 해외 유저들만 받을 수 맞아요. 있게 이제 크립토 거래소를 연 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사실 뭐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보도가 된 것 같아. 저희가 그 해외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인도네시아, 태국 쪽에 거래소 진출을 이미 몇 곳도 가 있으시죠? 보면. 뭐 코인으로 가 있고. 네, 그렇죠. 이제 근데 거기 이제 현지 업체랑 같이 해가지고 곱박스 단독이 아니라 현지 네. 업체랑 같이요?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안에 아마 인도네시아는 출시가 되고 태국은 이제 그 해당 업체가 거긴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은 받게 된 시점에 출시를 할 수 있게. 그럼 동남아 시장을 좀 진출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예, 이건 뭐 계약서를 다 사인된 상태고 지금 뭐 막바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700 아르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00 아르고 이상 사면 700 아르고를 준다고요 하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지금 대박 이벤트라고 하시는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맞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순 구매량이라는 게 누적 매수량에서 누적 매도량을 뺀 거예요. 뺀 거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게 산 게 사서 이제 뭐 보유하고 있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게 이제 700 아르고 이상인 분인데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1000명을 대상으로. 네, 1000명 추첨이라네요. 네, 1000명 추첨입니다. 보면. 네. 매칭 이벤트. 예, 맞습니다. 저분이 더 잘 알았어. 정확하게 얘기하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근데 1000명이라고 해도 뭐 꽤 많은 거니까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으로 시청자분들이 많이 가셔서 참여하시지 않을까. 네. 아이고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무슨 이제 9시 반이 넘었어요. 최장 시간이요. 최장 시간. 최장 시간 동안 정말 얘기를 진짜로. 하시고 그리고 정말 댓글도 이렇게 정말 말씀 많이 해주시고 활성화된 것 답변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니까 어떠시나요? 소감 한마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장시간. 맨 처음에는 사실 좀 적응이 안 되셨나요? 이제 좀 적응이 되셨나요? 네, 지금은 뭐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신기하네요. 저 유튜브 방송 저 사실 SNS도 안 하거든요. 정말요? 근데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소통이 이게 되는 게 되게 신기하고 이게 정말 여기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앞에 청중들 있고 그분들과 이게 가볍게 대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여기에 또 이제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댓글도 달아주시니까 이런 게 꽤 뭐랄까 유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맛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하다 보면 이제 괜찮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맛을 오늘 느끼셨어요? 이제 앞으로 채널 여시는 거 아닌가요? 개인 방송 하시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 이준행 TV. 준행 TV. 이름이 썩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준행 TV와의 합방도 한번 제가 추천해 보겠습니다. 곱박스. 역시 호평이 군더더기고 깔끔하고 눈도 어지럽지 않고 예쁘다고. 딱 내가 어디서 뭘 봐야지 분명해요. 이분 UX를 좀 아시는 분 같은데요. 곱박스 이벤트를 한번 가시죠.
내년에 또 대표님 또 나오시면 그때는 진짜 이벤트 같이 해서 뭐 대표님 입고 계신 이 굿즈 예, 이런 거 이벤트는 시청자 이벤트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다른 분 한 분 나오셔가지고 그 이렇게 했었었죠. 에어블락. 네. 에어블락이 나와가지고 네. 티셔츠 되게 반응이 꽤 좋았었어요. 그때도 조회수가 엄청났어요. 네, 몇 개 장식을 많이 했었죠. 또. 네. 그러니까 앞으로 네. 또 나오시면은 네. 시청자 그렇게 한번 이벤트 같이 해서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저희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장시간이었네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이번 이렇게 대담을 계기로 해서 고팍스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우리 고팍스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좀 잘 아셔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좀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드릴까요? 곱박스. 고팍스입니다. 더불어 이주영 대표님도 네.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실 거니까 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